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문화유산과 가치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무반 집안이면서도 문반 집안 못지않게 기록을 많이 남기시고 또 그걸 잘 보존해 오신 후손분들의 또 역할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 않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 방대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활용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충장군 직계 후손이시죠? 예. 당나라 향토문화연구소 남기현 소장이 충장군 남이영 가문의 민속 의례와 전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한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당나로 향토문화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그 일주일에 발표하신 박사님처럼 PPT를 제가 미처 저도 잘 하는데 그거를 준비를 못해서 책 교대 위주로 해서 책 페이지로 안 보셔도 몇 페이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그냥 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라면 사실 인류의 3대 성에는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계시죠. 그분들 문화 속에는 이런 일질 문명적 문화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 거기는 이제 제례가 다 수반이 되죠. 그런데 우리 그 고려 우리나라로 보면 고려 시대 때는 이제 불교에 이렇게 주축을 해서 이런 종교가 지배됐었고,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이제 유교 문화권으로 이렇게 성립이 됐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국조예라든가 석조 이게 이제 유네스코까지 등재된 그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남영 장군은 그 조선 이제 중기 인물로서 그 D면을 이렇게 61페이지 D면 부록을 보시면 부록 속에 남영 장군 유서로 동국대란사 예란편 또 그런 참고 문헌들이 저도 이제 그 직계 후손이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이게 과연 후손이 그 유사록을 이렇게 쓰신 분은 남영 장군의 손자이신 남영자 되시는 분이 그분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칠곡부사인 남이과 씨가 이렇게 유사록을 편찬한 그 내용들이 중복되는 점도 많고, 그 유사록 자체가 사실 근거에 위조된 그런 유사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동국대란사 예란편, 또 병자 정묘 호란사, 그 사실은 이런 책들은 일반 시장에서는 없습니다. 국방부 이기백 본부 장관한테 그 군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그 책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우리 유사록이 얼마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불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충장공은 그 최후의 그 정묘란 때 삼천군사, 아까 우리 이해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천군사가 36,000 그 군사로 이제 36,000 그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은 성을 못 지키고 화약고에 이렇게 점화해서 이렇게
하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순국하신 직후에 명나라 황제가 남영장군의 애국 충절을 이렇게 표창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황제궁 앞에 거기에서 이제 특전을 열어줬다는 문헌이 동국자란사 예언편에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유사록에도 있지만 잠깐 밀려나시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 황제가 특전을 열어줬다는 대목이 동국절란사 예란편에 아주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그 명나라 청나라의 관계가 사실은 이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임진왜란 7년간 명나라에서 20만 대군을 지원을 해주죠. 20만 대군을 지원해주는 그 세계 중국의 정서를 보면 청나라 그 누르하치가 또 나라를 만들죠.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대적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공한, 조선을 침공한 거는 한 나라는 적이죠. 청나라가 이제 침공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정서를 보면 명나라, 청나라가 명나라가 약해져가고 청나라가 이렇게 승해에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명나라에 이제 망해져가는 그 명나라에서 우리 명나라를 더 지키 이게 우여국 국민을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영장군 같은 분들을 이렇게 본받아서 이 나라를 지켜보자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청나라 군사 누르하치라고도 하고 이제 그분 이제 후에 아민이라는 장군도 그 화역고에서 이렇게 점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조선은 충의 나라라고 하더니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이 있다고. 그게 이제 그 사록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국방부에서 편찬한 그 병자호란사 정호란편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인조께서는 국장으로 이제 장례를 하도록 하고 장례시에 관을 위에다가 불룡포를 이렇게 덮어줬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정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평안도 도민들이 3,000 군사가 이렇게 죽게 되자 평안도 도민들은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여기에서 순국한 분들을 장례를 모시도록 하고, 장례를 모신 다음에 지금의 이제 그 당시 이제 백상로는 100가지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곳이 바로 백상로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제향을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향을 이제 순국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제향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신 게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바로 장례를 모신 뒤에 바로 이렇게 제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그 충장군 남영장군의 그 국장 절차는 아마도 어느 이제 문헌에서 보면 가묘를 해두었다가 그 당시 인조임금이 강화로 파천을 해요. 강화로 파천해서 거기서 72일간 있었다는 이제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볼 때는 가묘로 해서 이렇게 장례를 모셨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도 도민들이 그렇게 이제 장례를 지내도록 하고 그 뒤로 백상 누각에서 계속 이렇게 제향을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향을 모실 때
주로 거기 이제 초원관이 임금이 보낸 유신이 초원관을 했고, 또 평안감사 평안병사가 이제 아헌을 했고, 또 평안우후라는 분이 이렇게 중원을 했다는 그런 사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81년도 그 당시 평안병사 이세화하고 평안감사 유성원 그분이 이런 훌륭한 춘순들을 누각에서 재앙을 모여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숙정한테 이제 장대를 올려서 충민사가 건립이 되죠. 근데 이제 충민사가 건립된 그 연도를 보면 1681년도에 충민사가 숙정의 명령에서 건립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거긴 그렇게 제왕을 해왔고, 또 그런 그 불천이 제사를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실 겸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에서도 그 전에는 남북한 분단되기 이전에는 계속 제왕을 모셔왔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대 백과사전에 보면 평안도 백과 사전편에 보면 거기가 북한 문화재 740호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때 정황, 또 그때서부터 재앙은 이렇게 시작되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목적으로 서두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아까도 우리 기조연설하신 이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제 불천이 부중요 이거를 이제 그 명칭은 우리 이제 후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천이 제사, 또 충장공 할아버지 제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칭을 불러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충장공에 대한 세례의식,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남영장군 그 큰아드님이 면천 군수로 부임이 됩니다. 그러고서 거기를 직을 떠나서 보험무력증 충장사가 거기 건립된 거로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게 원래 이제 공개된 아직까지도 문서는 없지만 그 가승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이제 약천 그 남구한 선생님께서 만든 그 가승집인데, 그런 거를 이제 가업을 계승받아서 우리 애는 이제 그 가승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승집 후미에 보면 1667년도에 충장사를 건립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신뢰나 신빙성이 가는 거는 그 남영 장군 큰아드님, 면천군수를 지낸 남투극, 그분이 관창산에 모셔져 있었다. 또 그분의 아드님, 그 유사록을 만들고자 적어 있던. 그러니까 충장공으로 따지면 충장공의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남영 장군의 이제 손자 되시는 분이 거기에 이제 선조도 모셔져 있고, 또 남영 장군에 대한 그 기록문들을 그때서부터 편집을 이렇게 해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참 그분의 아마 손자 되시나요? 남이파는 선조면서도 저도 잘 이렇게 물러왔는데 아마 순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순주나 증손이나 남입자학자, 이거 칠국부사 이렇게 하신 분, 그분서부터 그분이 이제 내려오셔서 저걸 했는데, 아마 종과 같은 그런 경우는 아마 1641년 요것이 아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연도를 불천이 제사 부조녀를 시작한 거는 1667년 그 청계화 세장이 을 이제 하사해 줬답니다. 그래서 두 장은 이제 유실이 되고 한 장은 이제 모충관이 있죠. 그 청계화라는 그 의미는 이렇게 봐보면 우리 이제 예란 예침이 많았을 때 강화에 가보면 조선실록을 다 보관해놨던 그 무슨 전득 무슨 절인가 큰 오래된 그 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확한 청기화 세장의 양쪽 그 머리에 2개 또 가운데에 하나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임금께서 소동원 굿이라고 하는 그런 사적지에 아마 청기화를 하사했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그 의례를 이렇게 보면 그 제례에 이제 불천이 제사, 충장할아버지, 이제 기지사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되고 아마 그런 제례가 시작된 것도 1667년도서부터 사당이 내려지면서 불천이가 진행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4페이지를 보시면 그 500년 전통 가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제 기도연설에서 말씀하신 이혜진 교수님 말씀처럼 그 태계 이왕 선생님하고 남웅룡 이효당 남웅룡 그분하고 왕세자를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이제 세자 건자라고 하시는 그분의 아버지, 그분이 이제 충청도 관찰사로 계시면서 여기는 자손만대 길지라고 해서 도일이 여기는 자손만대 길지라고 해서 거기를 정해줬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그분이 세자 건자 이제 형제분을 두셨는데 형제분에서 큰 분이 이제 참판공이고 또 적은 분이 이제 이유당 남응룡인데 이분이 이제 왕세자를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분서부터 대우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셨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남두부이라고 면천군서 여기면 그분서부터 이제 종가를 지어서 1667년서부터 이제 불천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남씨 후손들을 대개 이제 도리선 남씨라고 그래요. 도리선 남씨. 도리선 남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당진이 삼면이 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충장사 지금 이제 저수지 있는 건너편을 펜마을이라고 있어요. 펜마을. 배를 많이 이렇게 거기까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그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앞에 도일이 저수지 밑에 보면 섬이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 섬 가운데 있고 또 물이 이제 썰물이 되면 그 섬이 또 이제 육지가 되는 그런 지형에서 그래서 아마 그 뜬섬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고 또 거기에 그 남두 큰 아들들이 복숭아 매실이라고 걸 많이 심었답니다. 그래서 도이라는 그 지명도 복숭아도자 오얀이자를 이렇게 써서 도리섬 남씨라고 이렇게 이제 전래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불천이 제대는 이제 종손이신 남주현 씨 14대 종손 1949년생 그분께서 이렇게 제양 준비를 전부 다 이렇게 하시고 또 종부 이경희 씨 1950년생이신 그 종부께서 종가를 이렇게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민속의례와 이제 전통의 이제 남영장군이 이제 제대 불천이 이제 그 개요라는 것은 그 뭐 일반 다른 사가 이런 데도 뭐 거의 이제 비슷한 주작의 근거로 한 그 제례 문화를 여기도 정성껏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제사 음식을 이렇게 마련하고 제주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것도 옛날에는 12시에 지냈다고요. 12시. 그 신이 동하는 시간이 12시부터 3시가 옛날에는 그 구신이 이렇게 동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내오다가 지금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불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12시에 하자라고 해서 12시부터 이렇게 지내왔고 거기에도 이제 향유 그 위림식으로 이제 집사분정하고 이제 거기 봉상 제주 봉상 이제 초한관, 아원관, 종원관. 근데 봉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거기에 사당에 모셔진 신주를 모시고 그 제를 지내는 종택으로 모시고 내려와서 제를 모신 다음에 다시 사당에다가 이렇게 의패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절차를 이제 봉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차는 이런 일반 유교 형식 제대로 그 참신례, 강신, 초헐례, 아헐례, 종헐례, 첨단례, 한문, 진달례, 사신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유교 문화에 젖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성소를 가든 또 우리 이제 그 천주교 문화도 똑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촛불을 켜놓고 비견인 대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쪽에 이제 촛불을 켜놓고 분향을 합니다. 신이 내려오시라는 거죠. 분향강신. 그 절차는 아마도 불교나 천주교나 또 그 향교나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 이제 불교 문화나 유교 문화나 또 이렇게 그 천주교 문화나 다 같은 똑같은 경천의 사상이 들어있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처리 제사의 이제 대상자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후손들이 아마 대우지에서는 이렇게 해오고 이제 집사분정을 할 때 어떤 총선이 이제 주원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파에서 어떤 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아한관을 하고 또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장래를 위해서 좀 희망적이고 고위직에 이렇게 뭐 사법고시를 이렇게 패스한 후손이 왔다. 무슨 뭐 경찰 뭐 청장이 돼서 이렇게 온 후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제양을 모셨고 또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그 남영장군 후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당을 결혼하면 다른 성씨가 들으면 거의 사당 참배를 시키고 니들도 이런 나라 사랑 정신을 이렇게 가지라고 이렇게 그 사당 참배를 아주 의무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안 해보다 이렇게 해보니까 괜히 긴장되고 떨리고 교수님 또 이렇게 그 대단하게 청강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긴장되고 위축돼서 그러나 잘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할 때는 이런 문화 이렇게 세부적인 거를 이렇게
사실은 유튜브 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면 좀 자연스럽고 편고 얘기하기도 내가 무슨 글을 썼어도 기억하기가 좋은데 이놈을 그냥 도로로 그냥 워드를 쳐놓고서 이거를 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조리답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더 이렇게 긴장이 되고 원래 제가 또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럽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런 그 문화공간 그 제재도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교 석전 그것도 이렇게 세계 유네스코 등재될 정도로 우리의 값진 이제 문화공간이고 문화유산인데 여기도 이렇게 봐보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지내는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히 기술하기 전에 그런 자체가 바로 우리의 그런 중장사라는 그 관계가 많은 그 무한한 그 굴뚝 없는 관광 자원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학자분들이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 좋은 그 충장사 또 지금 또 우리 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무인용과 체험장을 현지 체험장을 만들어 주시고 저거 헌지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책이 있고 내용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의미로운 이런 장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불천이 제사하는 절차 이런 것도 사실은 남영 장군 그 홈페이지 안에 다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 보면 다음 창에 남이용 지구 사이트를 터치하시면 거기가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여러 학술적으로 한 거를 이번에 이제 학술대회 한 것도 사실은 그 학술대에 대한 그 자료집을 홈페이지 창에다가 게시를 이렇게 해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얼른 들어가서 이해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서서히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기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알아서 관심 갖고 흥미 갖고 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아주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재 절차도 이게 사실은 이렇게 관세의 먼저 손을 닦고 제재하는 절차는 전문적인 그 유교 형식이고 사실 유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 성수를 띠고서 이렇게 성호경을 이렇게 그쳐 그것도 하나의 이제 관세의 그거와 유사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장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절차를 이렇게 쭉 해드리고 또 이렇게 그분에 대한 충문을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썼고 또 제사 절차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머리 이렇게 제사를 다 한 다음에 지낸 다음에 그 영정을 이렇게 우리도 사당에 가서도 충문을 읽고 의패하고 그 영정을 모셔다가 제향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가 끝나면 또 영정을 사당으로 모셔서 의패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봉안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이런 제사 절차에 대한 거를 그 남영 장군에 대한 그 제사 절차를 쭉 기술하고 그 뒤에 말미에 보면 아까 그 화약고에다 점화를 할 때 편비라는 것은 그 남이형 장군의 밑에 장군 그 굉장히 그 아끼고 사랑하던 그 장군하고 관노에 대한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노의 화약고에 점화해서 순국을 하실 때 그 관노한테도 관노의 그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너의 문서는
여기다 불을 태울 테니까 너는 그 화약에 점화한 다음에 이렇게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주고 이 비장하고 관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네들은 거기다가 화약대에 이렇게 점화를 한 뒤에 와서 장군은 나라를 해주고 우리는 장군에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순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천이 재앙 정월 20하는 날 이렇게 재앙을 모실 때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재앙을 쭉 이렇게 모셔오다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죄송하거나 이렇게 송영비로 대신합니다 라고 해서 송영비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사실 그 옆에 송영비 옆에 보면 거기 이제 이관란 평정원 1등공신 정중신께서 부시에 대한 비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문의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부실 저도 이렇게 부실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첩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밝혀도 될까 싶으면은 저도 뭐 이렇게 천주교 신자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로운 신자입니다만 우리 이렇게 불미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영 장군이 충청 병마 절도사로 있을 때 이점에 이제 등을 얻고 그 권력을 등에 얻고 그렇게 그 주민들한테 이제 상납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무고한 죄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 주모되는 사람을 장사시키고 이렇게 장사를 또 장군이라고 해도 그 당시도 아마 법이 온전하는 사이니까 장사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집을 물려놔줘. 그거를 이렇게 주선했던 사람도 고위 관리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집에서 물러나오면서 집으로 오는데 한 여인이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을 저고 오면 또 그 여인이 또 따라오고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 여인한테 어째서 이렇게 오느냐라고 연유를 물어보니까 바로 그 무고하게 옥에서 장사를 당한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해서 그 장사를 당한 애동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동딸이 나는 우리 장군님의 몸종이 돼도 좋으니까 이 몸을 좀 걷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간청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군께서는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지 뭐 다른 일을 한 건 아니다. 그런 거는 배우지 말고 너는 가서 너 살 길을 가라라고 조용히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타일러 줬어도 보내면 다시 오고 그렇게 하기를 아마 수년 동안 흉맹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실로 이렇게 맞이를 하죠. 부실로 맞이해서 아마 이제 그 정묘호란 이렇게 돌아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전사 소식을 들으니까 듣자마자 그 여인이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자결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보면은 만삭의 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순전했다는 그 신문을 정충신이 신문을 써서 처분 부군을 해서 죽고 또 지혜비는 나라를 해줬고 처분 지혜비를 해서 죽고 이런 그 만고 충신 정절을 모든 지나가는 사람한테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는 그 신문이 바로 비문 앞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그분 부시에 대한 그 충문도 이렇게 해줬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그 묘역이
물론 이제 성남시에서 1971년도에 이렇게 이장을 했습니다만 성남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비 오고 구질구질한 날은 거기에서 말발굽소리까지 들렸다는 그런 일화들이 이렇게 많고 한 지역이 바로 이제 충장사고, 충장사의 불천이 제사는 이렇게 해서 지금 400년이 내려오도록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재앙을 니들도 후손들도 나라 사랑 정신을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문화 전통 이런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제례 행사 해 옵니다만, 저도 뭐 별로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하나의 문화의 가치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 주변에 뒷받침되는 진기한 유물들 이런 것도 이렇게 어떤 근거 자료가 되고, 또 제례 자체도 불천의 재앙을 이렇게 지극장소로 모시는 모셔왔던 우리 선대분들이나 또 우리 후손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지켜오신 그거를 개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기에 우리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식구들한테도 그런 정신을 신혼 부부한테 심어주고, 또 출가한 딸 새사위한테도 이렇게 심어줘서 사당 참배를 하고 그걸 계속 그렇게 계속 발전하는 그런 거로 이렇게 심화됐으면 좋겠고, 그 문화 굴도 없는 그 무한한 관광 자원이 이렇게 거기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후손이 되셔서 그런지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셔서 시간을 다 못 들여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